안녕하세요. 머니 스나이퍼입니다. 오늘은 브라질 채권 지금 어떤 상황인가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어, 이전에 좀 활발하게 영상을 업데이트를 하다가 오늘 좀 오랜만에 올리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좀 집안에 일도 있었고 최근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제가 5G 관련돼서 국내 ETF 소개 영상 다 제작하고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저장했었던 USB를 분실을 하면서 살짝 멘붕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다듬고 다시 한번 5G 관련된 국내 ETF 소개 영상은 다시 제가 준비를 해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국내 ETF 영상에서도 저희가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시장의 방향성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전략을 구사하는 함에 있어가지고 국내 ETF도 해당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시는 게 나름 괜찮은 전략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꼭 다시 영상을 제작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했던 영상은 브라질 채권 지금 어떤 상황인가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질문들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 영상이 아닌 주변 지인분들도 브라질에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도 많이들 여쭤보기도 하는데요. 오늘 제가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채권 투자 방향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투자의 방향 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나왔죠. 엊그저께 드디어 연금 개혁안이 발효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에서 이제 그동안의 발목을 잡았던 연금 개혁과 관련된 이슈는 이제 상황이 종결되고 브라질은 든든한 안전판을 마련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 하나만으로도 브라질 채권 투자자 입장, 기존에 브라질 채권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많은 위험 요인이 해소가 되었고 불안 요소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브라질 채권 투자와 관련돼서 두 가지 변수, 하나는 이제 채권 수익률이고 또 하나는 원 헤아라 환율 관련된 부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다들 이제 투자하고 계시면 느끼고 있으시지만 채권의 가격은 역대 최저치를 갱신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채권 가격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에 있어서 환율 또한 하락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280원대 헤아라 대비해서 원화 280원대로 하락하면서 채권을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채권 가격은 오고 있는데 환손실이 발생을 하면서 저울질하는 본전 수준이죠. 그러니까 채권 가격은 오르는데 환율에서 빠지면서 수익률 자체는 네트로 계산했을 때는 똔똔이 되는 그런 현상이 현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으시고 도대체 이게 브라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지금 속속 하나둘 좀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좀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브라질에서 그 환율에 있어가지고 헤아라 환율이 약세를 가져오는 첫 번째 요인은 바로 브라질에 있었던 해저 유전 입찰이 그 입찰 경매가 생각보다 저조하게 끝났기 때문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에너지와 관련돼서 석유 유가와 밀접하게 브라질이라는 국가는 움직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 유전 경매 같은 경우는 규모도 컸고 전 세계에서는 브라질에 조금 어느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직접 투자와 관련돼서는 약간 바로메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많이들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은 결과를 내진 못했는데요. 중국의 두 개 석유 회사와 브라질 석유공사만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생각보다는
뜨고 자리에 있질 않았습니다. 이번에 입장했던 유전의 규모는 예상됐던 유전의 규모가 이 생산량 기준으로는 1,500만 배럴 규모고요. 그런데 이번에 브라질에서 이렇게 좀 경매에 있어가지고 입찰에 있어서 좀 흥행이 저조했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 예상보다 높은 수수료를 브라질 당국에서 제시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년부터는 국제 유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비해서는 약한 다소 비중이 떨어지긴 하는데 브라질이 오펙에 가입할 가능성 등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가장 약한 이유, 브라질이 오펙에 가입할 가능성 같은 경우는 사우디에서 보우스나로 브라질 대통령을 초청을 하면서 브라질도 오펙에 가입하는 게 어떻겠냐, 그리고 보우스나로도 강력하게 오펙에 가입하고 싶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세 번째 이유를 좀 약하게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앞으로의 시대는 이제 오펙에서 미국으로, 제가 이전에도 앞선 영상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국제 유가를 결정하는 결정권자는 기존의 오펙에서 미국으로 넘어갔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라질이 오펙에 참여한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약간 노선을 반대하는 노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 더 큰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인데, 두 번째는 내년부터 해서 국제 유가가 하락될 전망이 좀 지배적이죠. 이유는 미국에서 대량의 석유 공급량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중동 지역에 대한 산유국에 타격을 주겠다라는 것이 지배적인 대세적인 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브라질 당국에서 높은 수수료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경매 입찰에 참여하려고 했던 업체들이 좀 주춤주춤하다가 좀 관망하는 움직임을 나타냈는데요. 지금 이런 브라질 해전 유전과 관련된 경매는 이번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12월 달에도 한 번 더 입찰에 있기 때문에 그때는 브라질에서는 이번에 제시했던 조건보다는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다시 한 번 더 경매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때 만약에 이번보다 더 괜찮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환율은 다시 한 번 더, 브라질 환율은 살짝 강세를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전 유전 관련된 입찰 경매가 실패했다, 흥행 실패다, 굉장히 실망스러웠다, 이런 뉴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조금 다소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직 상황이 종결된 뉴스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크게 임팩트 있게 나왔던 거죠. 룰라 전 대통령의 석방인데요. 다시 한 번 더 좌파 정권이 브라질에게 먹구름을 입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움직임들과 우려가 있어서 브라질 환율이 다시금 또 이렇게 급락하는 이런 상황을 연출을 했었는데요. 이번 룰라 대통령이 석방했던 거는 무죄 판결을 받고 나온 게 아니고 구속 수감하기로 했던 그 일수가 다 찼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나왔던 것이고요. 다시금 룰라 대통령에 대한 판결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완벽하게 상황이 종결된 것은 아니고 룰라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계속적으로 현재 진행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연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면은 모르시는 분들한테,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룰라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방만하게 소위 말하는 포퓰리즘이라고 하죠. 이렇게 브라질 정부 예산을 과도하게 풀어 헤치면서 기업들에게는 배를 불리지만 일반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우선은 이제 포퓰리즘을 통해서 민간 서민들에게 공평한 복지 혜택을 주고자 했지만 부정부패와 횡령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겼던 그런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룰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게 막 좌파다 우파다 그런 정치적인 이 색깔의 문제보다는 얼마나 사리 사욕을 우선시하느냐, 아니면은 본인의 자리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큰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리고 그 본인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대통령의 의지와, 그리고 대통령의 가지고 있는 그 정치적인 신념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있는가가 관건인데, 이 룰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패한 대통령이었다. 그래서 브라질을 빛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대통령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랑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물론 뭐 정치적인 색깔은 완전히 다르죠. 하지만 이게 부패냐 부패가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룰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석방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첫 번째 문제와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형이다.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보다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올 것 같고, 룰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간을 두고 결과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내부 정치적으로는 그 우여곡절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브라질 내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주변 국가들까지,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원래는 16, 17일 날 칠레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 칠레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대규모 시위, 폭동 이런 부분 때문에 에이펙 정상회담까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칠레 금융시장도 굉장히 패닉이고 현지 통화 가치 또한 급락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렇게 주변의 움직임까지 이런 움직임을 나타낸다는 것은 현지에 있는 국민들 입장이라든지 내부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슬픈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터키의 문제라든지 아르헨티나 문제 다들 경험을 해보셨던 것처럼 지금처럼 환율이 자국의 화폐가, 신흥국 화폐가 급락을 하고 나면은 반드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등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주변의 정치적인 불안한 움직임 또한 궁극적으로는 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저런 하나 둘 세 개 이런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부분이 브라질 입장에 보면은 안 좋은 상황들이 연쇄적으로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소나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지지율도 그런데 사실상 썩 좋진 않습니다. 브라질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가장 임기 지금 현재 약 1년 조금 지나는 요 정도 1년 정도 시점을 놓고 봤을 때는 최저의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9월 기준으로는 31%에서 32% 정도의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브라질 지지한다라는 지지율 자체는 현재 브라질 대통령 중에서는 역대 최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지지에 대한 부분도 최저이긴 하지만 그리고 반대한다는 여론 자체도 생각보다 이렇게 늘어나다가 소폭으로 감소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만 놓고 보면은 보소나로 대통령, 현재 정권에 대변할 수 있는 보소나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재 보소나로 대통령이 현재 집권당에서 탈당을 하면서 새로운 창당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황이다. 브라질 현재 시국은 정치적으로 조금 혼란이다. 그렇지만 이전에 있었던 탄핵이라든지 아니면은 브라질 현재 대통령의 구속과 같은 이런 움직임과는 조금 결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전처럼 그런 극심한 급락은 올 확률은 다소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표면적인 이슈들 사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브라질에 대한 투자에 있어 가지고 본질적으로 중요한 내용이죠. 바로 브라질에 대한 신용 등급 상향 조정에 대한 이벤트인데요. 드디어 무디스나 피치에서 이제 언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신용 등급을 올려주겠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다라는 것이 신용평가 기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반대로 이렇게 해석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뉴스 내용들처럼 연금 개혁 이외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충족이 되면은 언제든지 올려주겠다라는 뉴스를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이는 국가 신용 등급에 대한 부분은 미국이 다른 국가를 다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쉽게 브라질에 대한 국가 등급을 올려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브라질은 어떻게든 자국이 국가 신용 등급을 한 단계 상향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브라질에는 외국 기업들이 러브콜을 하고 있습니다. 5G 관련돼서는 굉장히 큰 시장으로 점쳐져 있고요. 그래서 노키아라든지 중국의 화웨이 등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과도 굉장히 활발하게 교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브라질이 다소 미국과 결을 달리하고 있지 않나, 대립되는 관계를 형성하지 않나, 그리고 미국이 싫어하는 오션을 취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좀 약간 다소 우려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이번에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을 OECD에 가입을 하는 조건, 그리고 강력하게 지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었는데, 정작 그런 순간이 다가왔을 때는 브라질보다는 아르헨티나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제스처가 나왔기 때문에 브라질 입장에서는 미국에게 살짝 이렇게 불만의 목소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브라질과 미국과의 관계가 살짝 소강 상태에 있는 이런 빈틈을 노리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브라질로부터 대두를 적극적으로 수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10월 30일 날 10월 30일 경에 미국과 중국이 1차적으로 무역 전쟁에 관련돼서는 서면 결의는 없었지만 휴전을 하겠다라는 식의 제스처가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중국이 제시했던 거는 미국으로부터 굉장한 큰 규모의 대두 수입, 그리고 농가의 미국의 농산품을 수입을 하겠다라고 했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브라질로부터 대규모 농산물 대두를 수입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중국과 브라질은 FTA를 체결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고요. 지금 시진핑이 직접 브라질에 방문을 하면서, 원래는 이제 시진핑 같은 경우가 브라질을 방문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칠레 에이펙 정상회담에 참여를 해서 트럼프와 만나냐 안 만나냐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예정되어 있던 수순대로 가는 것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은 대규모 투자를 브라질에게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브라질 입장에서는 가장 큰 외국 투자 자본은 미국과 역시 중국의 자본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계속적으로 중국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하면서 지금 투자 자금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분간 남미 국가 통화 약세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남미 국가라고 하면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칠레 이런 국가들이죠. 그래서 이런 남미 쪽에 있는 국가의 통화 약세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환율 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불안 요인은 분명히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보우소나로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연금 개혁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드디어 브라질에 대한 가장 큰 어, 불안 요인이었죠. 그런 불안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핀을 수류탄으로 치면 안전핀을 안전하게 꽂았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브라질 입장에서는 브라질 채권을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의 뭐 이제는 좀 안전하게 심리적으로는 불안 요인은 더 이상 안 가지셔도 될 것 같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기업 민영화가 가속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제개혁 방향이 조만간에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요 앞선 페이지에서 제가 중국이 브라질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이슈는 미국의 자본들이 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은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서 미국의 자본을 끌어들이고 있고 그 이외에 브라질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 그 5G 관련된 인프라 구축 또는 이제 농산물 수출 뭐 이런 부분, 그리고 그 유전, 브라질이 가지고 있는 유전 개발과 관련된 판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이외의 국가들에게,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에게 자신들의 들어오라는 투자 자금을 가지고 돈을 싸들고 브라질로 들어올 수 있게끔 견인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게는 조금 기분 나쁜 제스처, 그리고 미국과는 노선을 달리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양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부분은 미국에게 파일을 많이 떼주는 거고,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이라든지 유럽에게도 브라질이 내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브라질의 기준금리, 채권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죠. 지금 현재 5%인데요. 이 기준금리는 내년까지 4.25%까지 앞으로도 더 내려갈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은 앞으로도 가격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6%, 6.7% 정도 채권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5%까지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치적으로 좀 불안한 요인이 그게 치닫는다고 하면은 브라질 채권 또한 채권 수익률도 상승하게 되는 그런 안 좋은 뉴스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브라질 기준금리는 4.25%까지 목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종합을 하면은 지금 현재 브라질 채권에 투자하고 계시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영상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멕시코 채권을 매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앞으로는 브라질 채권을 더 구매를 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은 제한이 되어 있고,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많은 자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브라질 채권보다는 멕시코 채권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채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자금에 대한 세팅은 역시나 저는 5G와 관련된 ETF를 통해서 또는 5G와 관련된 기업들에게 분산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영상으로서는 먼저 국내 5G 관련된 ETF 먼저 소개 영상, 제가 영상을 소개를 해드리고, 그 이후에 이러한 ETF들과 개별 주식들을 어떤 식으로 제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지, 그리고 그 이유와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긴 했는데 연말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그 새벽 시간까지 제가 녹음하는 게 조금 쉽지가 않네요, 생각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주 영상을 올리도록 노력을 할 텐데, 제가 이 채널을 문을 닫은 건 아니니까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통해서 저와 함께 소통을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렸던 내용과
또 다른 의견이나 다른 생각이 있다고 하시면은 그런 내용들을 너무나 좀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하시는 것보다는 얼굴은 보진 않지만 서로 간에 매너를 지켜가면서 이렇게 소통을 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은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소식을 받고자 하시면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스나이퍼였습니다.